자, 반갑습니다. 3월 28일 주간 이제 국내 야구랑 일본 축구 1, 2부 리그, 한국 축구 해가지고 경기 분석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주말에는 MPB 안 할 거예요. 제가 주말 오전에 좀 할 일이 많아서 MPB까지 제가 준비해 좀 그렇습니다. 주중에만 월화수목 금요일에만 MPB는 하는 걸로 하고, 주말에도 축구도 많기 때문에 다 준비하기가 제가 좀 버겁습니다. 뭐 대충 그냥 뭐 불러주고 하면 할 수 있긴 한데 그건 큰 의미가 없기 때문에 이제 한국 야구에 좀 더 올인하고, 그리고 일본 축구, 한국 축구에 좀 더, 그리고 유럽 축구 기간 끝나면은 MLB란다고 MLS 있죠. 그 축구도 볼까 생각 중입니다. 그래서 주말에는 MPB는 안 할 겁니다. 웬만하면 경기가 없으면 할 거고, 그죠? 자,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가장 좋아 보이는 경기는 제가 그 경기 분석하면서 이 경기가 가장 좋다고 말해줄 거예요. 어제 밤에는 가장 좋아 보이는 경기가 그 휴스턴과 LA 에인절스 오버, 웬만하면 오버 뜰 거라고, 양 투수가 상대 타선에 약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오버 봤는데 지금 5대2면 오버 뜨겠죠. 다만 마이애미가 마해를 못해가지고 좀 아쉽습니다. 마해 했으면 당첨인데 이런 당첨이 좀 아쉽네요. 자, 국내 이제 첫 경기죠. 개막전 중계 이제 분석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천 한 번씩 눌러주시고, 자, LG와 KT부터 보도록 할게요. LG는 7-2로스 나오고 KT는 사우어 나와요. 사우어는 메이저리그 자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작년에 다저스에서 재작년에 뛰었어요. 작년에는 29.2이닝 밖에 못 던졌어. 그 10번 정도 나왔어. 10번 정도. 땜방 선발도 한 번 나온 것 같고, 보통 중간 개투로 나왔습니다. 성적은 메이저에서 6.37이었습니다. 방어율 29.2이닝 동안 삼진 24개, 포볼 8개. 그죠? 근데 메이저 레벨이었으니까 우리나라는 뭐 치면 오면 잘 던지겠죠? 웬만큼 던질 거예요. 난타당할 그런 스타일은 아닌 것 같더라고요. 투구 영상을 보니까. 이번 시범 경기에서는 근데 별로 안 좋았어. 싸우는 10이닝 던졌는데 방어율 6.30, 10이닝 동안 뭐 한 7점 정도 줬다고 보면 되겠죠. 시범 경기는 시범 경기일 뿐 너무 크게 의미 부여할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LG의 치리노스는 메이저에서 6년 뛰었습니다. 6년 횟수로. 그래서 방어율 4.2였고 뭐 356이닝 동안 283개, 삼진 117, 포볼. 시범 경기 별로 안 좋았다. 그죠? 감사합니다. 일단 제가 표부터 좀 보내드릴게요. 주간은 네, 보냈습니다. 그래서 뭐 MLB 경력은 치누스가 앞서긴 하는데 사우어가 작년까지 메이저에서 뛰었다는 거 감안하면 무시할 수는 없다. 그리고 LG가 일단 타선이 KT에 비해서는 확실히 좋아요. 문보경이 확실하죠. 임팩트가 있어요. 그리고 그 외에 좌타자들이 질비하기 때문에 우투수 사우어 상대로 좀 유리한 점이 많다. KT는 좌타자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 대부분 우타 위주이기 때문에 LG 치리노스가 좀 더 유리하겠죠. 치리노스는 작년에도 그랬지만 전반기에 성적이 엄청 좋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나이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제 후반기가 조금 퍼지는 면이 있는데 전반기에는 성적이 좋았어요. 이번에도 뭐 작년 따라간다면 전반기에 성적 괜찮겠죠. 그리고 KT 타선 상대로 작년에 나쁘지 않았고, 하지만 KT의 사우도 메이저리그 출신이고 첫 선발 등판이기 때문에 뭐 타자가 서로 만나면은 투수가 항상 유리하죠. 낯섦이라는 게 특히 야구에서도 무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KT도 한 칸이 있긴 한데 타격 면에서 차이가 좀 납니다. 그죠? 이 경기는 LG 사이드로 보는 게 맞는 것 같고, 언더 오버는 언더 쪽으로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자, 화이트 SSG와 기아.
자, 올 시즌 뭐 화이트 나오고 기아는 내일 나옵니다. 시범 경기에서는 둘 다 뭐 그냥 그저 그랬었고, 뭐 둘 다 재계약했던 한 선수고, 내일은 올 시즌 벌써 3년째죠. 뭔가 좀 애매한 게 있어요. 방어율은 더 좋아졌는데 제 주무기가 그 스위퍼잖아. 이제 3년째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간파 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내일도 문제가 좀 투구수가 간혹 가다가 5이닝 던지고 나면 100개 정도 되는 경우가 많아요. 더군다나 내일은 쓱 상대로 방어율이 작년에 7점대, 재작년 6점대, SSG 상대로 별로 안 좋다. 그죠? 그래서 내일이 에이스긴 하지만, 그리고 기아가 최영우 빠져나가고 박찬호 빠져나갔잖아요. 타선이 약화를 막을 수는 없고, 그죠? 쓸데없이 불펜 부각만 많이 했더라고. 기아는 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 불펜 뭐 홍건희 또 김범수 막 이런 애들 3명인가 조상우까지 재계약하고, 불펜 선수는 FA로 사는 게 아니에요. 저 불펜 선수 사가지고 성공하는 케이스를 거의 못 봤습니다. 불펜은 그 원래 본 소속 팀에 있었을 때 혹사를 당연히 당하고 나서 넘어오는 거기 때문에 성공하는 경우가 좀 드물어요. 살 거면 차라리 선발이 낫습니다. 선발을 하는 게 맞지. 불펜 내가 봤을 때 김범수랑 그 홍건희 이런 애들은 제가 봐서 성공 못합니다. 올 시즌 먹튀 소리 들을 거예요. 거기다 기아는 타격도 많이 약해져 있는 상태고, 믿을 건 뭐 김도영밖에 없죠. 김도영 뭐 작년에 거의 뭐 뛴 경기 몇 경기 안 되잖아. 계속 부상 당해서. 올 시즌도 부상을 조심해서 뛰어야 될 거고, 김도영이 만약에 또 부상을 당한다, 그냥 기아는 답이 없다. 선발이 없잖아. 일단 뭐 올러 재계약하고 내일 있긴 한데 국내 선발이 좀 애매해요. 쟤들. 그죠? 불펜만 잔뜩 사놔가지고 저는 올 시즌 기아 5강 갈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SSG의 화이트 이 선수 한국계인 거 아시죠? 근데 이번에 WBC 참석 안 했잖아. 이유가 작년 시즌에도 시즌 초반에 팀에 도움이 되지 못했기 때문에 올 시즌은 소속팀이 더 먼저다 해가지고 WBC 참가를 고사했죠. 올 시즌 어떨까요? 일단 공은 뭐 150km 나옵니다. 공은 괜찮아. 공 괜찮은데 뭐 삼진도 잘 잡고 있고, 그죠? 선발로 비교해보면 내일이 살짝 앞서는 느낌인데, 뭐 화이트도 상대 타선 감안해보면 기아보다는 SK 타선이 훨씬 더 낫습니다. 그죠? 거기다가 SK는 그 김재환까지 데리고 왔죠. 왼손 타자. 잠실에서 역대 잠실 홈런왕이 누구죠? 최고로 많이 친 애가 잠실에서 김재환도 어느 정도 순위권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김재환이 잠실에서 작년까지만 해도 30홈런 넘게 친 시즌도 있었고, 작년에도 펜스 앞에서 잡힌 타구가 되게 많았단 말이야. 근데 그 문학은 탁구장이잖아. 아마 문학 효과를 제대로 받을 확률이 있는 선수가 저 김재환이라고 봅니다. 그죠? 그래서 이 경기는 뭐 큰 거 한방 대결일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 연타치기는 쉽지 않아요. 양 투수한테. 큰 거 한방 대결이라면 SK가 좀 더 유리하고, 좀 SK 불펜 또 8회 9회 확실하잖아요. 조병현이랑 그 노경은이랑. 예? 그 노경은 WBC에 잘 던졌잖아. 노경은이 뭐 40대잖아요. 내보다 한 살인가 어린데 40대인데 그 영포티라대, 방어울 영포티라고 웃기더라고. 영포티도 있고 조병헌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 경기는 SK가 좀 유리해 보입니다. SK 승 사이드로 보고, 언더 오버는 양 투수다면 연타 안 맞는다 생각하면 언더로 보긴 하는데, 워낙 구장이 작아가지고 이건 문학에서 언더 가기는 조금 무서워요. 그죠? 그래서 오버 가기 좀 애매하다. 언더 오버 패스 하시고 SK 가세요. 다음 삼성과 롯데. 자, 후라도와 엘빈 로드리게스. 제가 롯데 팬인 거 아시죠? 롯데 또 시범 경기 1등 했습니다. 맨날 시범 경기만 1등해. 맞죠? 그 뭐 창단하고 나서 페넌트레이스 정규 시즌 우승한 적은 한 번도 없는데 시범 경기만 맨날 1등 합니다. 근데 시범 경기 1등 했을 때 가을 야구 할 확률 한 50% 정도 됩니다. 뭐 시범 경기 1등하고 정규 시즌에서 뭐 놀라 못한다고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거는 롯데에 대해 잘 모르는 사람이야. 롯데가 시범 경기 우승하면 2번 중에 한 번은 가을 야구 해요. 올 시즌 어떨까? 전 이번 시즌에는 올해도 또 속기로 했어요. 전 매년 초에 맨날 속거든. 올 시즌에는 가을 야구 한다.
맨날 속아. 지금 제가 91년부터 롯데야구를 봤으니까 몇 년이죠? 이제 40년, 35년, 36년째인데 속고 있어요. 제가 91년도에 야구 봤는데 92년도에 롯데가 우승하더라고. 그게 마지막 우승이었어요. 나의 처음이자 마지막 우승. 매년 할 줄 알았어. 너무 빨리 우승하길래. 나이는 이제 넘어가 이제 들어가고 있고, 그죠? 올 시즌에 롯데가 근데 원투 펀치를 좀 잘 뽑은 것 같아. 일단 엘빈 로드리게스 설명드리면 작년에는 메이저에 있었습니다. 근데 메이저에서 볼티모어와 애리조나에 있었는데 19.2이닝밖에 못 던졌어요. 방어율 9.40, 나머지는 다 뭐 트리플 A에서 던졌었고, 9.40이면 뭐 MLB용 투수는 아니다. 공 빠르고 제거 안 되고 대충 느낌 오죠. 삼진은 좀 잡을 줄 알고, 그 정도 느낌이라고 보면 되고, 24년도에는 재작년이죠. 24년도에는 일본에서 뛰었는데 이때도 불펜으로 뛰었습니다. 88이닝 던졌어요. 얘가 거의 불펜으로 던졌다고 보시면 되고, 88이닝 동안 삼진 73개랑 포볼 29개. 메이저에 있을 때보다 확실히 성적이 좋죠. 그죠? 방어율 1.74니까. 그래서 일본 야구가 우리보다 수준이 높다는 걸 생각하면 아마 우리나라에서는 3,000대 안쪽으로 안착할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고, 다만 얘가 2년 동안 계속 불펜으로만 던졌기 때문에 초반에 스태미나가 딸릴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조금 걱정이 되고, 그 롯데는 또 주축 타자들이 그 카지노 가가지고 그 지랄병을 틀어가지고 좀 몇 명 빠지죠. 근데 걔 빠진 상태에서도 타선은 원래 재작년부터 젊은 타자들이 많이 올라와서 한 2명 빠진다고 타선이 흔들리고 그 정도는 아닙니다. 그래서 타선이야 뭐 그 선수가 있으면 좋겠지만 없어도 그만이고, 문제는 투수진이고. 그래서 불펜진에서 그래도 최준용이랑 김원중 있고 최준용 있고 또 누구 있죠? 작년에 왼손 짝배기 잘했던 애들도 있고 윤성빈도 있고 하기 때문에 올 시즌 저는 롯데 가을 야구 할 것 같아요. 갖고 1, 2, 3발이 확실히 해준다면 충분히 가능할 것 같고, 엘빈 로드리게스도 올 시즌 뭐 한 3점대 안쪽으로 할 것 같습니다. 다만 오늘 경기는 라팍이고 상대가 1번부터 9번까지 전부 다 좌타로 도배할 수 있는 삼성이라는 점 감안하면 홈 데뷔전 KBO 데뷔전은 쉽지 않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이 경기 로드리게스 실점률이 어느 정도는 있을 것 같고, 후라도도 뭐 얘는 뭐 9위로 눌러버리는 스타일은 아니라 그냥 뭐 피네스 투수라고 보면 됩니다. 145에서 150 사이의 공 구석구석으로 찌르고 변화구 한두 개 잘 넣고 해가지고 계속해서 지금 재계약을 하고 있죠. 작년에 2.76이었습니다. 작년에 재기용으로 후라도가 개막전 때 개난타를 당했어요. 저 새끼 저거. 그 프리시즌 때 운동 안 하고 저 나라에서 뭐 놀았는지 몰라도 첫 게임에 얼마 못 던지고 막 7실점인가 8실점 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얘가 좀 슬로우 스타트 기질이 있어서 이번 경기 롯데 타선이 시범 경기 때 타선이 매서워서 얘도 실점률이 좀 있을 것 같아.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또 라팍이고. 그래서 이 경기는 삼성승이 이렇게 보이고, 삼성승보다는 오버 쪽이 좀 더 좋아 보입니다. 삼성승에 오버 추천드립니다. 다음 이제 NC와 두산, 이제 창모 나옵니다. 창모와 블랙스텐. 인생은 구창모처럼 살아야 돼요. 쟤 몇 이닝 안 던졌어요. 그런데 에이스급 대우 받으면서 FA 되기 전에 뭐 90억인가 뭐 계약했잖아, NC에서. 그 돈 받고 나서 계속 퍼져가지고 거의 사이버 투수야. 사이버 투수 1년에만 한 20이닝 30이닝 던지고 또 쉬고 막 그럽니다. 그래서 그 팬들이 기다리면 또 나왔다가 또 한 2경기만 또 부상나해서 또 한 1년 누워있고 그런 식이야. 근데 팬들이 계속 기다리게 만들어요. 왜냐하면 나올 때마다 항상 에이스급 투구를 보여주기 때문에 NC 팬들 좀 짜증날 거야. 쟤 보면은 나오면 잘하는데 나오지를 않아. 쟤 보면 잘해요. 던지는 거 보면. 작년에도 후속은 조금 떨어졌던데 확실히 타자를 상대할 줄 압니다. 자기 이제 공 메커니즘이랑 스피드로도 충분히 어떻게 타자랑 승부하는지 알고 있는 투수예요. 저 대가리가 좋은 것 같아요. 하여튼간에
대간에 좋은 투수 같고 올 시즌 어쨌든 간만에 개막전 선발로 나옵니다. 얼마 만인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 용병 투수를 제치고 국내 투수가 선발로 나왔어요. 지금 10개 구장 선수 중에서 지금 유일하지 않습니까? 다 용병인데 창문만 지금 국내 토종이야. 그만큼 팀에서는 이 선수의 구위를 믿고 있는 거예요. 시범 경기에서도 6.2이닝 동안 방어율 0.00이었어요. 잘해요. 힘으로 윽박 지르지도 않습니다. 되게 날카롭게 슬라이드 같은 거 들어가요. 두산 타자들이 쉽지 않을 겁니다. 쉽지 않을 거고 그 플렉센도 5년인가 6년 전에 두산에 있었었죠. 그 대체 용병으로 들어와가지고 그때 가을 야구 때 엄청나게 활약했던 걸 기억하는데 그러고 나서 물부로 갔다가 물부에서 처음에 토론토 가가지고 잘하다가 뭐 트레이드 되고 재작년에 선발로 160이닝 동안 방어율 4.95 그냥 뭐 한 5선발급 두고 했다가 작년에는 이제 기회를 별로 못 받았어요. 계속 불펜으로만 43.2이닝 동안 방어율 3.09 메이저에서 그죠? 시범 경기 올 시즌 우리나라에서 12.1이닝 동안 0.74 12.1이닝 동안 1점 줬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좋다. 이 경기는 양 투수가 상대 타선을 어느 정도 제어할 수 있는 구위와 제구를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경기 기준점이 9.5인데 이게 뭐 NC 다이노스 파크라서 그런 것 같고 이게 9.5라는 거 저는 조금 이해가 안 돼요. 이 경기는 언더로 보고 싶습니다. 언더로. 승패는 저는 NC가 1 같아요. 둘 다 5회까지는 점수를 많이 내봐야 각 팀당 한 1.2점씩 6, 7, 8, 9인데 양팀 불펜이 일단 두산은 김태견이 있고 NC도 불펜이 작년에는 별로였는데 작년에 기회를 많이 받은 젊은 투수들이 많아요. 일단 김영규는 거의 국가대표급으로 성장을 했고 이용찬도 있고 뭐 이걸 하기 때문에 이거 언더가 그냥 개꿀일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이 경기는 9.5라면 그래서 언더 추천드리고 승패는 NC 쪽으로 NC가 올 시즌 저는 용병만 지난 시즌급보다 살짝만 좋다면 사고 칠 수 있다고 봐요. 저는 NC는 구창모만 어느 정도 해주면서 용병 웬만큼 해주면 저는 NC 가능성 있어 보이는 팀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NC 승에 언더 쪽으로 추천드립니다. 다음 이제 하나와 키움입니다. 자, 하나는 에르난데스 나오고 키움은 알칸타라 나옵니다. 뭐 알칸타라는 뭐 우리나라에 자주 뛰었고 작년에 또 땜빵으로 와가지고 잘해가지고 다시 또 재계약했고 키움이야 뭐 타선이 빈약합니다. 뭐 김혜성 보내고 이정우 보내고 김혜성 보내고 성문 보내고 다 보내고 있잖아. 그죠? 올 시즌 뭐 안치홍이랑 뭐 다시 안치홍 데리고 오고 서건창 다시 복귀시키고 막 했던데 빈약한 타선은 어쩔 수가 없다. 다만 알칸타라가 시범 경기에서 9이닝 동안 방어율 0.00 뭐 만만치 않겠죠. 상대는 하나입니다. 알칸타라가 하나 상대로 좀 약해요. 그 점이 있고 하나의 에르난데스는 올 시즌 처음 오는 선수인데 작년에 트리플 A에서 114이닝 동안 삼진 96개 포볼 50개 타사고 50개 뭐 느껴집니까? 이 선수 저는 트리플 A에서 4.8에 삼진이 1인당 1개가 안되고 포볼이 50개다 이거는 메이저리그급은 절대 못갑니다. 메이저리그 가려면 씹어 먹어야 돼요. 삼진 뭐 최소한 이닝당 1개는 잡아야 되고 삼진은 30개 예로 떨어져야 돼. 근데 얘는 그게 안돼. 방어율 너무 높고 우리나라가 더블A라고 친다면 더블A라고 해도 얘는 방어율 3점 4점대 이상 넘을 것 같아요. 제후가 안 잡혀 있습니다. 포볼이 너무 많아. 아마 이 경기는 작년 성적이 너무 안 좋고 시범 경기도 뭐 12이닝 동안 4.5고 그 좋지도 않죠. 키움 타선이 약하다고 하나 얘 포볼이 너무 많으면 키움 타선은 아시다시피 치고재미들이 없어요. 자 타격에 그렇게 자신이 없는 팀이기 때문에 많이 본단 말이야. 공을 겁나게 많이 봐요. 많이 보기 때문에 이 경기는 키움이 출루를 꽤나 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꽤나 할 가능성이 있어 보여요. 그래서 저는 이 경기
어쩌면 키움이 이길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들어요. 어쩌면 불펜이 워낙 안 좋긴 해. 작년에 키움 일반승 가는 것보다 그냥 5이닝승 가능성이 좀 많았었어요. 작년에 키움은 5이닝승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았고 불펜이 워낙 개판이라서. 근데 마지막에는 뭐 불펜 뭐 조영건 이런 애들이 좀 성장을 해가지고 좋았는데, 그래도 불펜 조금 믿음스럽지 못하고, 다만 작년보다 좋아졌을 것이다. 그죠? 그래서 이 경기 저는 하나가 뭐 5강 후보로 많이 올라가 있는데, 저는 하나 이번에 5강 못 간다고 보거든요. 왜냐면 작년에 5강 간 거는 원투펀치 때문이에요. 원투펀치. 그 유현진 이제 작년보다 더 못할 거고. 그죠? 원투펀치 작년에 몇 등을 했으면 둘이서. 걔들 빠지고 뭘 한다는 거예요. 뭐, 왜 쟤들이 5강 후보야. 원래 하나는 10등이 어울리는 팀이야. 9등 아니면. 키움이랑 꼴찌 싸움 하는 팀이 무슨 5강 후보야. 원투펀치 다 빠졌는데. 물론 타선이야. 강백호 데리고 오고 페라다 다시 재영입해가지고 좀 더 잘 칠 건데, 타자는 믿을 게 못 된다니까. 일단 야구는 선발입니다. 선발 2명이 빠져버렸는데 무슨 5강 싸움을 한다는 거야. 그죠? 문동주 뭐 잘한다고 해도 그 등판 간격이 엄청 다른 선수에 비해서 길어가지고 뭐 7일에 한 번씩 8일에 한 번씩 나온 선수인데 믿을 수도 없고. 저는 이번에 하나는 탈락한다 봐요. 에르난데스 용병 중에서 조금 급이 떨어지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경기는 키움 프렌 좋아 보이고, 그죠? 그리고 언더 키움 타선이 워낙 안 좋고, 하나 타선도 알칸타라를 그렇게 쉽게 공략할 거라 생각 안 들어요. 그죠? 키움 알칸타라 상대로 뭐 연타 치거나 홈런을 쳐야 되는데, 지금 강백호 이런 애들은 뭐 왼손 타자니까 알칸타라 우투수 상대로 강백호가 해줘야 되는데, 하나는 저 우익수 뒤에 그린몬스터 비슷한 거 하나 세워놨잖아. 거기 맞고 2루타 되는 경우가 좀 많아. 그럼 홈런 타구가 왼손 타자는 조금 불리합니다. 그래서 이 경기는 뭐 언더의 프렌 쪽으로 보도록 할게요. 자, 야구 끝났고 MPB는 주말에 안 해요. 저도 주말에 조금 할 게 많아서 MPB까지 하면 너무 부실하게 분석을 할 가능성이 높아서 아예 안 합니다. 어제 주간 MPB 한 경기 틀렸죠. 어제 주간 그 히로시마 9회에 4점 내가지고 동점 만들고 10회 역전 4점대. 요코하마가 1점 차로 져가지고 한볼락입니다. 자, 일본 축구. 자, 마치다와 가와사키. 자, 이 경기는 전투력은 가와사키가 살짝 앞선다. 근데 최근 흐름은 마치다가 훨씬 좋아요. 그래서 이 경기는 누가 이길지 애매하고, 요코하마와 쇼난 이 경기, 요코하마가 직전 경기 3점 차로 지다가 내골려가지고 아마 이겼을 거예요. 분위기 완전 최상입니다. 근데 쇼난도 분위기는 좋아. 근데 작년 직전 경기 요코하마 분위기가 워낙 좋기 때문에 전투력은 뭐 큰 차이가 요코하마가 좀 좋기도 하고, 근데 그렇게까지 큰 차이는 아니고, 근데 분위기 자체가 요코하마가 워낙 좋기 때문에 승패는 요코하마 쪽이 좀 좋아 보인다. 다음 고우와 오미야. 전투력 차이가 많이 나요. 고우는 전투력이 지금 2부 리그에서 거의 꼴찌 아니면 꼴찌 바로 앞잡입니다. 그래서 오미야는 작년 1부에 있었던 팀이고, 이 경기는 오미야가 좀 여러모로 좋아 보인다. 오늘의 1순위는 저는 오미야. 요거 좋아 보입니다. 오미야 좋아 보여요. 오늘 1순위 말했어요. 1순위 계속 맞추고 있습니다. 지금 오미야 한번 가보십시오. 다음 후지에다랑 삿포로. 요 경기도 뭐 여러모로 삿포로가 좋습니다. 삿포로도 배낭도 좋고 전투력 차이가 좀 많이 나요. 삿포로 사이드로 보겠습니다. 포항과 강원. 전투력은 강원이 좋긴 한데 포항이 최근에 계속 그 퇴장을 당해가지고 전투력 손해를 좀 봅니다. 계속해서 뭐 가두리 당하니까. 포항은 퇴장을 전반전에 계속해서 가두리를 당해가지고 전투력 손해봤어. 그죠? 포항이 홈에서 아직까지 승이 없습니다. 이 경기 저는 개인적으로는 포항이 첫 승할 타이밍이라고 보는데, 이 새끼들 또 퇴장갈 것 같아가지고 무서워. 근데 이번 타이밍 포항이 타이밍이긴 해요. 포항이 이길 타이밍이다. 그 정도로만 하겠습니다. 1순위는 유튜브로 보세요. 유튜브에 올려놓을 거예요.
아시겠죠? 당첨 100%님 그때 뭐 나 자기는 믿으면 된다고 별풍선 쏜다고 하지만 쏘지도 않고 다 기억하고 있다. 자, 질문 있으십니까?